샀을 때의 금액을 뭐로 적을 거냐. 이름은 이제 상품, 제품, 원재료 이렇게 될 텐데 제품은 사올 수가 없어요. 제품을 사온다는 건 말이 안 돼. 제품을 사온다? 말이 안 되지. 제품을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밖에서 사오면 매입 원가일 것이고 내가 직접 만든다면 제조 원가일 것이고 우리 회계학에서는 주로 제조업을 다루지 않고요. 제조 원가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제조 원가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계산되겠죠. 매입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는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시켜요. 자, 이 취득과 관련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기타 원가가 있다면 여기다 더하십시오.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빼는 것도 있고요. 빼는 것을 미리 보면 매입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돌려보내는 매입 환출, 또 하자가 있어서 전부 다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값만 깎는 애누리, 또는 하자는 아닌데 대금 결제를 빨리 해서 결제 금액을 깎는 매입 할인, 이 세 가지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는 제조 원가 무시하고 사온 금액 거기다가 기타 원가,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붙여서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을 빼드려요. 첫 번째 이제 매입 원가부터 볼게요. 제조 원가는 여기서 볼 수가 없잖아. 제조 원가는 이제 원가 회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운반비, 하역비, 하역료, 운반 운임, 매입 운임 운반비에 이런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도 원가를 더하시래. 여러분들이 처음 하신 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건 알겠어. 근데 이 기타 원가 중에 더하라고 했잖아요. 기타 원가 중에 자, 매입 운임이 운반비예요. 운반비, 뭐 보험료, 하역료 이런 게 있을 텐데 등등등. 지금 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들어갔냐. 이것을 사오면서 들어간 거야. 에? 그러니까 운반비는 운반비가 아니고 보험료도 보험료가 아니야. 하역료도 하역료가 아니야. 그냥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아, 왜 사오는데 운반비를 운반비라고 안 하지? 운반비는 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야. 팔 때 발생한 운반비가 운반비인 거예요. 사올 때는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돼.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라고 하면 안 돼? 뭐 이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데 보험료가 뭐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에다 싣고 오면 뭐 해상보험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 상품에 다 더하는 거야. 하역을 할 때도 돈 들어갔다 그럼 다 상품에 더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가방을 사다 파는 사람인데 이 가방이 부산에 있어. 자, 부산에 가서 가방은 10,000원짜리야. 그 이제 이게 상품이겠죠. 상품의 원가지 이게 매입 원가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반을 하는데 운반비가 들어요. 5,000원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걸 운반비라고 하고 싶다는 얘기지. 이거는 상품이라고 하면 돼. 상품 10,000원 이렇게 적고 돈 나갔고 여기는 운반비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운반비 5,000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게 더 쉬운데.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게 한 건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방 10,000원짜리를 운반비 5,000원 들여가지고 서울에서 팔아요. 근데 내 친구가 친하니까 야, 친구끼리 무슨 이익을 붙이냐. 원가에 팔아라.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팔겠어요? 원가가 뭐야? 10,000원 받고 팔겠어? 운반비도 들었는데? 당연히 15,000원을 받고 팔아야지. 원가라면. 그리고 보통 같으면 여기다 이제 이익을 붙이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회계 처리 이렇게 하면 이게 한 건이면 아, 15,000원짜리야. 원가가 이렇게 알겠는데 굉장히 많은 물건들 다 회계 처리를 이렇게만 해놓고 이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나머지 것들을 다 해당하는 비용으로 바꿔버리면 이 사람은 상품이 10,000원짜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12,000원을 팔면서 아, 2,000원 이익 봤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바보지. 손해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면 이거를 운반비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얘도 상품이라고 해서 상품의 원가를 더해놔야 에? 상품의 취득 원가가 15,000원이 되니까 아, 이거 기본적인 원가가 15,000원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게요.
사올 때 들어가는 건 비용이 아니에요. 그 자산에다 더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이해되셨죠? 내다 팔 때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가 판매비와 관리비 운반비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나 애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들은 매입 원가에서 빼시래요. 그 유사한 항목들이 지금 이겁니다. 매입했는데 물건을 잘못된 게 들어왔냐? 나가 이렇게. 그거 빼야지. 매입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제품이네요. 상품이네요. 제품 아니지? 보낼 수도 있지만 값을 깎는 거. 그 물건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뭐 10일 이내 현금 결제, 뭐 빨리빨리 결제해 주면 좀 돈을 깎아주는 거. 이런 거 무슨 이익 봤다고 하지 말고 그냥 매입, 즉 취득 원가에서 줄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개정 과목 명칭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매입, 환출, 애누리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매입, 환출이라는 얘기는 물건을 사왔는데 이걸 판매자한테 반품 처리하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 그냥. 그거 다 빼버려야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란 매입은 한 상품이 있는데 약간의 파손이 있어요. 약간의 결함이 있어. 약간의 뭐 가방을 사왔는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걸 다 돌려보내면 환출이고 물건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데요. 뭐 전체 개수 중에 뭐 몇 프로가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통보했더니 그럼 얼마를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깎아주는 게 무슨 땡 잡은 건 아니잖아요. 원가를 그냥 줄이라는 거야. 다 잡고 수익 잡지 말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중 이제 코드 번호가 실기에서는 중요하신데 코드 번호는 이름이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번호를 써야 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책에 써놓은 게 번호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외우는 게 좋겠지만 이게 상품이야. 상품을 사오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거든요. 바로 밑에서 차감한 항목이기 때문에 번호가 바로 밑에 붙어 있어요. 이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 그 다음에 148번이 매입 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상품의 바로 밑에 번호를 쓰셔야 돼. 이게 이 개정 과목의 차감 항목이니까. 그리고 제품은 사올 수는 없어요. 제품 사오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만든 거라니까.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죠. 원재료가 153번이거든요. 원재료를 사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153번 밑에 있는 154번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고 155번이 매입 할인이야. 그러니까 요 번호 두 개 잘 구분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볼게요. 창제상해에서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했는데 대금은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원재료 샀잖아. 원재료 50만 원? 아니 20만 원? 대금은 한 달 후에 상거래죠. 원재료 사오는 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듭니다. 20만 원. 그래가지고 봤는데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 불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보했더니 외상대금 20만 원 중에 3만 원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나머지 현금 다 줬대요. 자, 이제 외상 매입금 갚을 거예요.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갚을 텐데 하자가 있어서 돈을 깎는 거잖아요. 깎아서 현금은 좀 적게 나가죠. 17만 원만 나가네요. 그럼 이제 이게 적게 주는 이 3만 원을 뭘 하겠어요?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방식이 원재료를 직접 줄일 수도 있고, 원재료를 가만히 살려놓고,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에 차감 항목을 쓰는 거야. 상황이 뭐예요? 하자가 있었죠? 매입, 환출을 한 건 아니지만, 애누리 받은 거죠. 개정 과목 같이 씁니다. 3만 원 이렇게. 이 계정에 그대로 이거 직접 빼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빼도 되지만, 그걸 놔두고, 그걸 차감한 항목을 쓴대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때는 이런 거예요. 원재료를 사왔는데 얘처럼 사용하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원재료 자산이니까 이쪽에 잡히겠죠. 원재료 20만 원 하고 이 상황이 생기면 얘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걸 요쪽으로 붙여. 그래가지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해가지고 3만 원. 그래서 이걸 차감해서 이 물건의 취득 원가는 27에서
3만 원을 뺐으니까 17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근데 원재료를 직접 빼면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곧바로 20만 원이 17만 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보고할 거냐에 따라서 직접 뺄 수도 있고 차감 항목을 쓸 수도 있고. 이 좀 대손 충당금하고 비슷하죠. 대손 충당금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빼잖아. 예? 그런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볼게요.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약정된 할인 기간 내에 지급하고 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겁니다. 그것도 매입 원가에서 줄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자가 있는 거를 쓰는 거니까 다 돌려보내면 이걸 바로 빼고 일부 깎는 것도 빼고. 근데 이게 이제 매입 할인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정해진 기간 뭐 며칠 이내에 돈을 빨리 갚으시면 몇 프로 할인해 드릴게요. 사실은 돈 빨리 갚아서 어떤 수익이 생긴 것 같은데 수익 잡지 말고 그냥 취득 원가를 줄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 봅시다. 창제상해에서 원재료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한 달 후에 줘요. 상황 이거 똑같죠. 원재료 20만 원 사갖고 대금 한 달 후에 주기로 했다.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5일 이내에 현금 결제를 하시면 10%를 할인하는 조건이야. 5일 이내에 현금 결제 10% 할인. 이거를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5일 이내에 결제를 하시면 10% 할인. 그런데 30일 이내에는 갚기로 하는 조건. N은 정가 다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네트.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날짜에 여기는 퍼센트. 5일,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표현하면 5, 10, N, 30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입 할인을 받고 싶어서 외상대금 20만 원 할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조기에 지급해요. 외상 매입금 이제 갚았다는 얘기죠. 이 기간 안에 5일 이내에. 외상 매입금 20만 원 이렇게 하고 돈 나가는데 할인 받으니까 10% 할인 받았잖아요. 2만 원 할인 받으니까 18만 원만 주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 2만 원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것에 직접 줄이기도 하고 시험에서는 매입을 했는데 할인을 받았습니다. 매입 할인 2만 원. 이렇게 쓰면 얘하고 똑같이 보고되는 거예요. 요 밑에 매입 할인이라고 붙어가지고 빼는 거야. 원가를 줄이도록. 거기까지가 취득 원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을 하는데 운송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0만 원.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원가는 자산의 원가로 처리해야 되겠죠. 운반비가 아니고. 두 번째,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예금에서 나갔고 이것 또한 취득 원가로 처리하래요. 그런 말이 없어도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가에 가산하시면 되겠네요. 3번 서삼상사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의 외상 매입금 3,080만 원을 약정에 따라서 60만 원 할인받고 당좌수표를 지급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을 갚겠다는 얘기죠. 차변에 부채를 없애고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서 없애시고요. 서3 금액은 30800 플러스 대변에 돈을 주는데 60만 원을 할인받죠. 매입 할인 옆에가 원재료라고 붙어 있는 거 금액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원재료 매입처 무사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3월 말 잔액 800만 원에 대해서 2% 할인받고 당좌 수표 발행합니다. 상황 똑같은 문제네요. 외상 매입금 무사 걸고 800 대변에 원재료를 사오는 과정에서의 매입 할인, 매입 사오는 과정이 아니라 결제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원재료의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번호
28에 16만 원.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